자, 2026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미래 에너지를 두고 특히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아주 뜨거운 감자를 두고 사람들 생각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 뭉치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최신의 그리고 어쩌면 가장 솔직한 답변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자료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막 발표한 정말 따끈따끈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서 한 거죠.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맞습니다. 각각 1,500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그냥 찬성 60% 이런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렇죠. 성별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내려온 에너지 정책 관련 발언들, 이걸 여론조사 결과랑 딱 붙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들 뒤에 숨은 한국 사회의 복잡한 생각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어디서 가장 날카롭게 맞서는지. 그리고 이 모든 논쟁 너머에 우리가 진짜 마주한 과제는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론조사 보고서 첫 페이지부터 바로 펼쳐보죠.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질문이 이거였어요. 미래에 어떤 발전원을 가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결과가 두 조사기관에서 좀 미묘하게 다르네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에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9%, 원자력이 38.0%니까 한 10%포인트 이상 앞섰어요. 꽤 차이가 나네요, 갤럽은.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낸 원자력이 41.9%, 재생에너지가 43.1%. 이건 뭐 거의 네, 사실상 오차 범인의 초박빙 승부죠. 누가 이겼다고 말하기가 힘든 수치예요. 정말 팽팽하군요.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제 논쟁의 구도가 예전처럼 그냥 원전 찬성, 대반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네, 많은 분들이 탄소 배출 없는 두 가지 핵심 선택지, 그러니까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필요한데 뭐부터 더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군요. 그렇죠.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진짜 이상한 지점이 나오는데요. 미래에 대한 선호는 그렇게 팽팽하게 갈리는데 막상 그럼 지금 당장 원자력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을 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뭐 거의 만장일치 수준 아니었나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무려 89.5%. 89.5%요? 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82.0%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필요 없다는 의견은 정말 극소수였죠. 아니, 잠깐만.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미래에는 재생에너지를 더 원할 수도 있는데 당장은 원자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그래도 오늘 저녁 스테이크는 포기 못해? 이런 느낌인데요. 이 못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비유가 정확한데요. 이게 바로 여론의 현실주의적인 측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실주의. 네, 장기적인 이상, 우리가 가고 싶은 미래는 깨끗한 재생에너지일 수 있죠. 하지만 당장 내 스마트폰 충전하고 공장 돌리고 이 스튜디오 불을 켜야 하는 현실에서는 원자력이라는 안정적인 공급원의 역할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을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 현실적인 인식이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네요. 이미 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이거 계속 해야 하냐? 물었더니 그것도 찬성이 훨씬 많았죠. 네, 정부의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큰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갤럽에서 69.6%, 리얼미터에서 61.9%였어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에서 1배나 높은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가계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랬던 말이 딱 떠오르네요.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여론의 흐름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정해진 국가의 장기 계획은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게 참 흥미로워요. 대중이 정말로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그런 거시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미 결정된 거 또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심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심리가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여론이 정책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추진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여론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전체 수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사람들의 특성별로 쪼개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요. 데이터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데요.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원자력 확대에 대한 선호가 거의 뭐랄까 절대적이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63.3%,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무려 76.8%가 원자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죠. 와, 리얼미터는 거의 80%에 가깝네요. 그런데 진보층으로 넘어가면 이 그래프가 그냥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그렇죠. 갤럽에서는 72.0%, 리얼미터에서는 60.5%가 재생에너지를 선택했어요. 대통령이 원전의 이념 전쟁화를 경계했는데 이 데이터만 보면 이미 양쪽 진영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전쟁터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래 에너지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이미 정치적 신념이 아주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또 반전이요? 네. 그렇게 미래 에너지 선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 진보층에게 아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의 답변입니다. 원자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까? 바로 그 질문이죠. 맞아요. 저도 이 부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갤럽 조사를 보면 진보층의 85.4%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네, 보수층의 93.3%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안 나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진보층의 72.9%가 필요성에 동의했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 얘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여론이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진보층은 원전을 이상적인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은 보수층 못지않게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현실적인 필요의 정도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내에서도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 원전을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는 두 조사의 결과가 엇갈렸죠. 정확합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진보층의 과반이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했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과반이 반대했어요. 이걸 보면 이 사안을 두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내부 갈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장치 성향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꽤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남성은 원자력을, 여성은 재생에너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네, 특히 안전성 문제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원전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은 28.2%였는데 여성은 40.2%로 훨씬 높았어요. 와, 12%포인트나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논의할 때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숙제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여론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여론은 결국 어떤 현실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중요한 맥락을 제공해 줍니다. 바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라는 거대한 현실이죠. 네, 대통령이 직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언급했죠. 맞아요. 여기에 필요한 전력량이 무려 13기가와트입니다. 13기가와트?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우토 우리가 짓는 원자력 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10기요? 잠깐만요. 원전 10개요. 그것도 단 하나의 산업단지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와, 지금 당장 제 컴퓨터, 스마트폰이 쓰는 전력만 생각해도 아찔한데 이걸 수백만, 수천만 배로 곱한 데이터 센터나 AI를 돌리려면 이게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세상이 우리한테 내미는 총구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기저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을 이제 많은 국민들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통령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군요. 용인의 원전을 새로 짓는 것도 그렇다고 남부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특히 그 전기를 끌어오는 건 거대한 송전탑을 수없이 세워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건데요. 전기를 수도권으로 억지로 끌고 올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에너지가 풍부하고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산업이 직접 옮겨가야 한다. 아, 산업이 이사를 가라. 바로 그 주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서 국토 균형 발전이나 산업 재배치 같은 훨씬 큰 이야기로 판을 키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력 수요가 있는 곳에 발전소를 짓는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는 전력 생산이 용이한 곳으로 산업이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좀 불편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즉 핵 폐기물 문제입니다. 네, 원자력 논의의 알파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문제죠. 자료를 보면 현재 각 원전 안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은 점점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꽉 차가고 있군요. 네, 그런데도 매년 약 780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새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딘가에는 영구적으로, 그것도 수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합니다. 이걸 재처리해서 부피를 줄이는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기술에 대한 기대와 논쟁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경제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 아직은 완벽한 해법이 아니다? 네. 재처리를 해도 부피 감소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수로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달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가 특히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듣고 보니 이 핵 폐기물 문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별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숨겨진 별표요? 네. 국민 다수가 신규 원전 건설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그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수만 년짜리 숙제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기술적 해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앞으로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원전을 더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어렵고 무거운 과제 중 하나죠. 오늘 저희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여론조사와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두 개의 렌즈를 통해 2026년 대한민국 원자력을 둘러싼 복잡한 여론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상은 아니지만 당장의 현실은 인정하는 실용적인 모습, 그리고 정치적 성향과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갈라지는 인식의 단층들, 이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전력 수요의 압박과 사용 후 핵연료라는 아주 장기적인 숙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짓는 대신 전력 생산지에 맞춰 산업을 이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번 여론조사에는 없었죠? 네, 하지만 어쩌면 앞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쟁은 어떤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에너지 현실에 맞춰 우리의 산업과 삶의 터전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의 일자리 혹은 당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거대한 신규 공장이 값싼 전기를 따라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결정된다면 당신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